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데 재외 국민하고 재외 동포는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그러죠? 한국 출신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재외 동포. 그 재외 동포. 예. 네,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은 재외 국민. 재외 동포에 포함되는데 재외 국민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외 국민.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뭐 몇 달 몇 년인 사람은 재외 국민 아니에요? 대체로 90일 이상 체류했을 때 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 네, 그렇게 기준이 있다고 치고요. 제가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동포 또는 재외 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동포, 재미 동포, 제일 동포 똑같이 취급합니까? 어때요, 실제로? 조금씩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가령 고려인이나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목적이나 때로는 그 역사적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차별을 그러니까 느낌만이 아니고 느낌이 거기에 더 불리하게 하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동포들에 대한 좀 다른 지원들이 특별한 지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적을 회복하거나 예. 아니면 국내 취업을 하거나 비자를 받거나 뭐 할 때 진짜 동등하게 취급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H2 비자라고 그래서 우리 아니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합니까? 아직까지 비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혹시 그런 좀 국적 회복에 있어서도 동등한 기회를 줍니까? 예를 들면 제1교포 문제라든지 재미 동포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저기 중국 쪽에 있는 조선족. 조선족의 경계가 또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체 이게 언제 간 사람은 조선족이고 언제 간 사람은 중국 동포예요? 그 경계는 뭡니까? 일단 그 조선 그게 그 언제 갔느냐의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 경계도 불분명하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뭐 제중동포 또는 조선족을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간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일제시대 이전에 간 사람도 많죠. 예. 일제시대 때 간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조선 호적을, 그러니까 한국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선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 국적을 과거에 가지고 있거나 사람의 자녀들. 예.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재외 동포예요? 재외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적으로 다 지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들이 국적을 많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재외 그냥 동포로 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이중 국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자식도 한국 사람인 게 우리 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손자도 한국 사람 맞죠? 그런데 한국 국적을 등록은 안 했더라도 한국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럴 때 재미 동포와 재중 동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그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좀 알아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법무부에서 아마 말씀하십시오. 법무부
예, 편하게 아무나 말씀하세요. 예, 재해동부청 정책국장 이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족, 고려인에 대해서는 약간 재미동포, 제일동포와 다른 우리가 비자 정책이라든지 국적 정책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H2 비자라는 별도의 비자 제도는 고려인, 조선족에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그렇지만 재미동포라든지 제일동포가 우리 비자, 체류 자격을 얻을 때는 F4 비자, 훨씬 더 영주하는데, 체류하는데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지침을 주셔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1월 중에 아마 두 비자 제도는 통합이 돼서 체류 자격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격 회복 절차도 약간 차등이 있긴 한데 그 말씀 주셨던 복수국적 재미동포들 65세 이상 대부분의 대외 동포들은 복수국적 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65세 이상이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적을. 그렇지만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죠. 중국 국적인데 중국은 우리와 같이 단일 국적주의이기 때문에 국적을 우리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얻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이제 중국의 법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내부에서는 최소한 각 재외 동포들의 소재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가능한 부분부터 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럼 뭐 됐고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비자뿐만이 아니고 체류 자격이나 국적 회복이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혹시 차별이 있지 않나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으로. 네. 말씀은 잘하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억울하지 않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내가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서 하니까 나까지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재외동포 DB를 구축하시는 건 아주 훌륭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 확대에 관해서 이 47페이지에 보면 써진 내용이 추가 투표소 설치, 뭐 순회 투표소 도입 이런 거는 투표 시간 연장 이런 걸 해서 투표권을 보장을 하겠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우편 전자투표 도입은 협의라고 써놨어요. 왜 두 가지를 구분했죠? 이게 지금 우편 전자투표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 선거에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28개 국가가 우편 투표를 네.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몇 차례 중앙선관위하고 국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제 우려를 제기하는 그 재외 국민들이 투표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러죠. 아마 우선 선관위에서 한번 우편 투표를 했을 경우에 회수율, 그러니까 각 국마다 우편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한 나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면 되는데요. 이게 세계 주요 각국에서 우편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 우편 제도, 우편 인프라의 차이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달 걸리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투표를 했더니 선거 개표 끝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예.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좀 지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편 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 나라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기준들이 또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시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눈으로 투표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보이지 않는 전자투표의 형태로 했을 경우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같은 게 좀 더 훨씬 더 제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요. 그런 우려들이 물론 있는데 지금 그런 우려는 국내 투표에도 사실은 이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 네. 입원자들에 대한 투표는 지금 우편 투표하지 않나요? 예. 부분적으로 그 그런 게 지금 정신없이 이렇게 거의 반의식 불명 상태에서 누워 있는 사람들 투표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그런 부작용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특수한 지역 국가에는 우편 제도가 좀 미발달 또는 좀 늦어서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편 투표할 수 있는 우리 재배 공무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예. 그런, 사실상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설령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참정권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제도로서 도입할 네. 것인지에 대한 좀 국민적인 합의가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하세요. 당연한 걸 갖다가 전에 우편 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지금 입법으로 국회 추진해야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고요. 국회에서 지금 심의도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논의를 이렇게 재외동포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요, 동포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류는 아닌데요. 위에는 입법 추진 써놓고 밑에는 협의 이래서 놨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분류하지 마세요? 동포청은 이거는. 일단 동포의 요구들이 동포사의 요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동포청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강력하게 하세요. 그러면. 동포청이 힘이 별로 좀 없어서 자, 동포 전담 영사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영사는 원래 동포 전담 아니에요? 원래 영사가 동포 업무하는 걸 영사라는데 동포 업무는 원래 전담하는 이제 그 동포 업무까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선 재배 국민의 사건 사고 내지는 여권 비자 관련된 업무 이제 이런 것에 먼저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늘리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업무가 쓰는 거죠. 과중돼 가지고 실제로 여타의 다른 외국 국적 동포를 챙기거나 할 시간이 예, 굉장히 어쨌든 인력을 늘리자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군요. 그러면 하여튼 이건 외교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인력을 늘리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외동포청이 주재관을 좀 보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외교부 소속 영사들이 아니, 원래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명하게 네, 외교부로 받아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